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하와이 일본 개미국인 오시마 딕 이소호 씨의 불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통해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하와이의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오시마 씨의 마음은 그 빛과는 정반대로 어두웠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섬에서 여생을 보내길 꿈꿨지만 삶은 그에게 가혹한 시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장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그는 바로 혈액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절차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날들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투석 치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도 그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도 그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삶의 활기를 잃어가던 오시마 씨에게 여행은 먼 기억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시마 씨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미국 본토였습니다. 하와이에서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은 나름 익숙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그가 체류 중에 예정에 없던 도시로 이동해야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예약해 두었던 병원이 아닌 갑자기 방문한 도시에서 투석 병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예약 시스템은 대부분 한정적이었고 급하게 예약하려다 보니 원하는 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석 환자로서 그의 몸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낯선 도시에서는 그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문의를 찾는 것도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고 그렇게 찾은 주치의를 만나서 치료에 대한 진료와 상담 내용은 내는 비용에 비해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결국 주치의를 만나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미국의 의료 현실에 그리고 투석 환자의 특성상 그렇게 다니기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체념했습니다. 오시마 딕 이소호 씨의 투병 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그의 정신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인해 그가 겪어야 했던 혈액투석은 단순히 의료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여러 번, 한 번에 몇 시간씩 이어지는 투석 치료는 그의 몸을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투석 치료는 오시마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팔에는 수많은 바늘 자국이 생겼고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기계를 통해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현실은 그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유독 투석 후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은 그를 하루 종일 침대에 눕게 했고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고통은 오시마 씨와 그의 가족,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시마 씨는 투석 치료로 인해 점점 무기력해졌고 그로 인해 부부간의 대화는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오시마 씨는 아내에게 점점 더 많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투석을 마친 날이면 그는 몸이 피곤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아내에게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의 치료를 도와주면서도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오시마 씨는 자신이 아내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을 느꼈지만 병마와 싸우는 그에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행복했던 부부였지만 투석 치료와 함께 찾아온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은 그들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시마 씨가 투석 후 느끼는 피로감과 무력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투석 치료는 그의 몸을 살리는 동시에 그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투석 과정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했고 그는 자신이 이 병을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투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시마 씨는 아내와 또다시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드리운 슬픔을 보면서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인해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통은
단순히 그의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시마 씨는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투석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병을 이겨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오시마 씨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떠나게 된 유럽으로의 여행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오시마 씨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각국의 투석 병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국가마다 의료 시스템이 달랐고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투석 치료를 예약하기 위해 현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했고 영어가 통하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오해나 의사소통 문제는 그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투석 중간에 발생한 작은 문제도 언어 장벽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이는 그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의 투석 치료가 그의 건강을 크게 위협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투석을 받던 중 병원의 낡은 장비와 시설로 인해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신장의 부담이 크게 가는 불완전한 투석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그는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그는 투석이 끝난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응급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이후에 투석 치료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는 하와이와 비슷한 의료 환경을 기대했지만 그곳에서의 투석 치료는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는 투석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았고 예약조차도 미리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투석 병원을 찾기 위해 수시간을 이동해야 했던 경험은 그의 몸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투석이 끝난 후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지쳐 있었고 여행의 즐거움은커녕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고역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작은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그의 걱정은 더해갔습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투석 병원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한 번은 병원을 찾아가는 도중에 투석 시간이 늦어져 심각한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의사들을 보기도 했고 기본 위생 상태가 엉망인 내부시설과 돈이 있어도 결제할 때마다 달라지는 병원비에 한마디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차라리 그는 호텔방에서 그저 다음날 치료를 받기 위해 버티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탈수 증상과 함께 심각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투석 치료는 그의 여행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했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여행 중 투석 치료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해외에서의 투석 치료는 여행 전에 미리 병원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에 대비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오시마 씨는 여행 중에도 일정에 맞춰 투석을 받아야 했지만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 그리고 매번 다른 의료진과의 만남은 그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여행 중 투석을 받는 과정에서 그의 몸은 평소보다 더 큰 피로감을 느꼈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그와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투석을 위해 병원을 찾아가는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빼앗아갔고 오시마 씨는 그로 인해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여행에서 느껴야 할 즐거움과 휴식은 사라지고 대신 그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시마 씨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결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오시마 씨가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가족들의 헌신과 사랑은 오시마 씨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투석 치료로 인한 피로와 고통,
그리고 여행 중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힘겨운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시마 씨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그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유독 힘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여행은 여러 차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고, 이는 그가 여행지에서 온전히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 겪었던 투석 치료의 어려움들은 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시마 씨는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투석 치료를 받으며 신장 투석 환자로서의 현실을 점점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몸과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각 나라에서 투석 병원을 찾아야 하고 매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으며 점점 여행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에게 깊은 피로와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는 여행 중에도 병원에서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석 치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시마 씨는 어떻게든 가족들과의 시간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점점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여행 내내 병원과 치료에 얽매여야 했고,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차마 일본계인 본인이 선뜻 나서서 한국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은 관계도 아니었기에 감정적으로는 절대 선택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 최 씨는 한국의 엄청난 K-의료에 대해 간간히 언급했고, 그래서 더욱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한국행을 결국 미루다가 선택한 것입니다. 오시마 씨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 상태는 이미 최악에 가까웠고, 이 여행이 그에게 얼마나 힘겨운 도전이 될지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출발했습니다. 여행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신장투석 환자에게는 훨씬 더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오시마 씨는 투석을 위해 매주 병원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 도착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에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오시마 씨는 이미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은 그의 몸에 큰 부담을 주었고, 투석 환자로서 장거리 여행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 그는 지속적인 어지럼증과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때 배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신체적 불편함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비행기는 그의 혈액순환을 방해했고, 이는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 중 느낀 가장 큰 두려움은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신장투석 환자에게는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체내에 수분이 쌓여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적당한 수분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고도에서의 낮은 습도와 공기순환 부족으로 그의 몸은 점점 더 탈수 상태에 빠져갔습니다. 그 결과 오시마 씨는 비행 내내 극심한 갈증과 싸워야 했고, 이는 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받던 치료가 더 이상 그의 몸을 지탱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오시마 씨를 위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시마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낯선 곳에서 잠시라도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래서 그렇게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오시마 씨는 새로운 나라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마지막 한국으로 왔거늘 그 희망마저 없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한국 땅에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곧바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함께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 삶을 이어간다면 그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엄습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은 그의 몸과 마음에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오시마 씨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투석 치료가 필요했지만 낯선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이방인이었고 아내를 제외한 그들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병원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그곳이 선진국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그가 당장 겪고 있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투석 치료를 받는 것은 오시마 씨에게 단순한 의료적 과정이 아닌 그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투석 치료를 예상하고 병원을 찾았던 그에게 한국의 유명 병원인 차병원의 박 교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치료가 지연되면 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오시마 씨와 그의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이 그에게 있어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시마 씨는 자신이 받을 치료가 단순한 투석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종합적인 치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장내과의 박근영 교수가 그의 상태를 철저히 진단했습니다. 오시마 씨의 양쪽 늑막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신부전 증상까지 겹쳐져 있었습니다. 오시마 씨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의 의사와 병원 시스템이 놀랍도록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율성조차도 그의 몸에 남아있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투석 치료는 여전히 그에게 큰 부담이었고 그는 투석이 끝날 때마다 극심한 피로감과 탈진을 느꼈습니다. 투석 후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는 걸음걸이마저도 힘겨워졌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몸의 피로도가 상태를 악화시켰기에 더욱 촉박한 시간은 한국 의료진들에게 큰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수술이었기에 굉장히 신속하지만 아주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서둘러 검사를 마친 박 교수는 순환기내과의 김 교수와 협진을 통해 신부전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컨디션이 평소와 달리 더욱 안 좋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오시마 씨는 그저 여태껏 받아온 투석의 시간으로 보아 자신의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투석뿐만 아니라 신장과 늑막에 찬 체액을 발견해냈고 이를 위한 치료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진이 긴박한 시간에서도 발견해낸 엄청난 수확이었고 어쩌면 위독한 상황에 이른 오시마 씨의 생명을 다시 한번 부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시마 씨의 수술을 집도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들을 모두 정확하게 수행한 의료진들은 늑막의 찬 체액도 제거하였고 한국의 의료진에게 그 정도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초급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의료 수준과는 비교할 바도 아니지만 그만큼 자신의 아내의 나라 한국에서 K-의료의 엄청난 수준을 몸소 경험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너무도 시간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정확한 판단과 실행력이 십수년간 쌓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수준이 가진 의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화된 병세를 의심하고 사람 몸의 총체적인 원인과 연결점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집어내고 또 수술에 있어 정확한 집도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들어맞는 최고의 의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과 내과진의 순수 실력은 한국 양군과 더불어 전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는 뉴스를 오시마 씨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면서 체험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고 깔끔하게 끝난 수술에 이어서 역시나 매우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료진은 오시마 씨에게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얼마 지나 않아 그의 몸은 아주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투석 때문에 들른 한국의 병원에서 우연찮은 엄청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고 자신의 생명이 살아난 오시마 씨는 병이 나아진 충격과 더불어 K-의료 서비스의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안내하는 프론트의 직원부터 응급실과 간호사는 물론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환자를 대하는 서비스 교육을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교육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자신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고 아주 세련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들과
서비스 대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대화에 감탄했고 이는 아파서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닌 자신이 치료뿐 아니라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흐르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병원 시설 또한 환상적이었습니다. 회복을 한 오시마 씨는 병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먼지 한 톨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깨끗한 병원의 청결에 놀라워하고 널찍한 1인실과 5성급 호텔 같은 편안한 실내의 인테리어와 조명 및 병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편안한 음악은 자신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휴양을 하러 호텔을 놀러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웬만한 다른 나라 최고 호텔보다 좋은 병원의 시설에 놀라워하며 했고 자신은 이제서야 자신의 몸을 안심하고 맡길 평안한 피난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료 과정이 절대로 가벼운 절차가 아니었기에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으로 생각했고 어차피 오시마 씨의 형편은 이를 충분히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금액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에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병원비가 자신이 여태껏 봐온 모든 치료비의 절반도 아닌 5분의 1도 안 되는 것에 놀라서 병원 관계자에게 자신의 치료비가 후불로 다시 청구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어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무과에서는 병원비가 정확하게 청구된 것이 맞고 더 이상 청구될 금액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답변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오시마 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자신의 고향에서 주치의에게 받아온 모든 서비스를 통틀어도 이것보다 좋은 서비스가 없었는데 K의료의 최고 의료진에게 최고 서비스를 받아놓고도 병원비는 사실상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진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이 병원비조차 매우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사실상 한국이 전 세계 의료 서비스의 최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진료와 신속하면서 정확한 양립하기 힘든 조건들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대체 이렇게나 적은 금액으로 이 엄청난 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오시마 씨는 의료진과 병원의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자신이 비록 미국 국적자지만 자신의 뿌리가 일본인이라서 감정적으로 일본이 최고이기를 바랬지만 도저히 한국을 최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을 넘어서 경이로운 K의료에 자신이 작은 보탬이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미 마음속의 제2의 고향은 한국이 되어버렸고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영혼을 치유받은 한국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환하게 웃는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시마 씨는 자신이 방문한 한국의 병원에 $5,000를 기부했습니다. 얼마 뒤 오시마 씨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내인 최 씨를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5,000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보건의료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기금이었습니다. 오시마 씨는 한 달 이상 입원하는 동안 매일 최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게 됐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새 삶을 살게 만들어준 한국에 감사함을 가지며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일본계 미국인 오시마 씨는 오시마 컴퍼니 CPA의 대표로 1970년부터 전업회계 실무자로 활동해 현재 호놀룰루에서 자영업을 하며 개인 사업자로 또는 다른 CPA와 협력하여 자신의 CPA 회사를 운영하고 현재도 왕성하게 자신의 사업을 하와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오시마 씨의 이야기 어떠셨을까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제게 힘을 주시면 다음에 더욱 좋은 감동 사연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시마 씨와 같은 행복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이상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